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큰 금액이 필요한데 부족한 금액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제가 들고 있는 그 가장 큰 금액의 차량을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판매하려고 사이트에 한번 올려봤는데 개인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 뭐 문자로 연락은 오긴 오는데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헤이 딜러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헤이 딜러는 쉽게 돼 있더라고요. 앱을 먼저 다운을 받고요. 내 차의 시세를 알아보는 그런 창이 뜨는데 거기다가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고 그 이후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이름이 입력되지 않으면 이 차량의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상 시세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상 시세를 띄우거든요. 소유자를 입력하고 예상 시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차량의 옵션이라든가 내용을 집어넣고 사진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5, 6장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자신의 차의 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어떻고 어느 부분이 문제 있는지 자세히 기어주고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재를 해주고요. 심지어 차 키가 몇 개 있는지까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다 입력을 쭉 하고 나면은 사진도 세세하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기스 있잖아요. 그리고 문콕 이런 것들도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딜러가 나와서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자세하게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몰랐잖아요. 정보가 잘 없어서. 물론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헤이딜러 앱으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써봤어요. 써봤고 저는 자세하게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사고가 어떻고 몇 판 필요하고 사진도 한 5, 6장밖에 입력을 안 했어요. 최소 기준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이 191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딜러 평점이 좋지도 않았어요. 딜러 평점이 8.8 정도였습니다. 딜러 평점이 8.8이라는 거는 실제로 9.0이 좀 높은 느낌이잖아요. 9.0보다 낮아서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최고가 입찰이기도 했고 이 딜러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어쨌든 최고가 입찰이니까 저는 이 딜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딜러가 나오는 순간 야 10년 넘은 차인데 15년이 넘은 차인데 아주 세세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차의 기준으로 봅니다.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사진으로 안 찍었던 부분은 신차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감가를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기스 있죠. 그 구매자들은 생활 기스라고 하죠. 10년 동안 타면서 발생되는 그런 생활 기스 또는 돌빵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솔직히 인지하고 이럴 수 있지 오래됐으니까 라고 인지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칼같이 감가를 합니다. 그런 것조차도 도색 판수로 기록을 해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딜러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가 입찰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 6개월 전에 이 차를 들고 오면서 저는 3,000km도 안 탔거든요. 그 전 차주로부터 잠바 가스켓, 오일 누유 이런 것들을 다 잡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누유 흔적은 없었고 약간 뭐 예전에 누유 흔적이었던 뭐 검은색으로 묻어있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누유 흔적은 없었어요. 지금 오일이 묻어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검은색인 부분이 오일 누유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지만 어쨌든 저는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나 감가되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가를 할지. 그래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고 이런 거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재하거나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진단기 있죠. 진단기도 들고 와서 꽂아보고 확인도 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과거로 등록되어 있는 그 진단 내용 있죠. 이 딜러한테 좀 지금 진단 내용을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진단을 해달라고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떴던 것도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카센터로 보내요. 그 견적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하여튼 요런저런 견적을 최대한 뽑아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1910만 원의 입찰가였는데 1800만 원까지 110만 원까지 감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러들이 또 딜을 칩니다. 사장님, 저희 대표님께서 너무 많이 깎았으니까
10만 원을 더 쳐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후기를 좀 잘 작성해주는 대신에 사장님께 10만 원을 더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10만 원 더 받고 후기 잘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꼼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헤이딜러는 감가에 대한 딜러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폭이 있는가 봐요. 수수료를 받는가 봐요. 감가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 이 헤이딜러 측이 이제 좀 잘 운행되는 측면이겠죠. 이런 점이 좀 좋은 측면인데 무조건 그냥 최고가 입찰해 놓고서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해버리면은 솔직히 그거는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이딜러 측이 보면 제재 수단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수료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아마 100만 원이 넘어서게 되면 좀 많이 감가된 거니까 수수료 폭이 커지는가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딜러는 100만 원까지 맞춘 거예요, 저한테. 맞춰서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후기까지 잘 작성해 달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올린 차에 최대한 100만 정도 감가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성능 검사를 했을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판매자가 기재하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고가 있다면 그거는 다시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혹시나 심한 누유가 발생되어 있다면 그것도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환불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자기들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점이 낮은 딜러들은 자기들이 이 매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최고가를 높여서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 폭이 100만 원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헤이딜러에서 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차에 대한 하자 부분을 자세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기를 한번 했을 때 일단 진단 내용을 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진단을 좀 해달라는 거. 그래야지 과거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기가 좋은 딜러를 선택해라는 것. 9.2 뭐 이런 9.3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9.5 되면 더 좋겠지만 8점 몇 되는 딜러를 선택하지 않는 게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딜러는 거의 100만 원 이상 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1등 딜러와 2등 딜러 사이의 입찰 가격의 차이를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난다. 그러면 뭐 후기가 안 좋아도 이 딜러겠죠. 그러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안 난다면 제가 볼 때는 몇십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면 그냥 그 후기가 좋은 딜러와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후기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거래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저는 그냥 판매를 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했지만 저는 거의 최대 금액에 대한 감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급하게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헤이딜러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개인 거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헤이딜러보다 일반 매매상에 직접 가가지고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헤이딜러가 어차피 경매 방식이니까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 차가 튜닝된 차라서 튜닝의 값어치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헤이딜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인 거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개인 거래를 통해서 그 개인이 그 튜닝된 부분을 좋아한다면은 돈을 더 쳐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상들은 그 튜닝에 대한 가치를 추가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딜러들보다 매매상보다 헤이딜러는 그래도 조금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는 해주는 것 같아요. 완벽히 해주지는 않지만 약간의 금액은 플러스 쳐주는 것 같긴 해요. 여튼 제가 헤이딜러를 이용한 후기는 대략 이렇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